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2024년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가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 3위에 올라선 현대차 그룹. 대단하죠. 올해도 이렇게 엄청난 순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 중국차는 작년에 BYD가 탑 10에 처음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아주 떠들썩했죠.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됐을까? 오늘은 세계 자동차 회사 순위 탑 1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한 해를 살짝만 살펴보도록 하죠. 2024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어땠나? 지역별로 보면요. 한국은 자동차 수출이 0.6% 증가했네요. 국내 내수 판매 대수를 보면요. 162만 대라고 합니다. 2013년 이후 최저치라고 해요. 12년 만에 가장 최저치라면 이거 자동차 팔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다른 나라 살펴보도록 하죠. 남미를 보겠습니다. 남미 시장은 올해는 300만 대에서 320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 그리고 수출 증가가 요즘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돼서 남미 시장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시장은 일본입니다. 닛산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일본 시장은 침체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2024년에 도요타는 품질 인증 관련해서 부정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출하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 판매는 총 425만 대. 줄어든 게 이거예요. 그리고 2025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460만 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일본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면 2.5배? 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팝니다. 네,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마루티 스즈키가 1등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도 시장을 자동차 시장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고유의 브랜드 마루티 그리고 일본 브랜드 스즈키가 합쳐서 그래서 내놓고 있는 마루티 스즈키가 1등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대는 조금 일찍부터 여기 들어가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기아도 여기 공장을 지었죠. 얼마 전에는 심지어 테슬라까지 여기 공장을 하나 지을까? 라고 하면서 모디 총리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인도는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느냐? 라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427만 대 여전히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유럽입니다. 서유럽은 보통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등등 엄청 다양한 나라들로 모여 있잖아요. 근데 서유럽은 EU로 묶여 있으니까 여기다 팔면 그 옆에다 팔아도 관세 없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하나의 시장으로 보통 취급을 하죠. 그래서 서유럽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 작년 실적은 1155만 대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서유럽도 지금은 자동차 침체기입니다. 판매가 많이 줄었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경영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공장 3개나 폐쇄하고 직원 수만 명을 감원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BMW는 글로벌 판매량 4% 감소했다고 하고요. 벤츠는 3% 그리고 고급차 마이바흐, G바겐, S클래스 이런 차들의 판매량은 무려 1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우디도 12% 감소하면서 테슬라에게 판매량이 추월당했다라고 하죠. 게다가 중국 회사들도 마구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서유럽 시장 괜찮을까? 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죠. 다음은 미국입니다. 2014년 미국 신차 판매 1590만 대입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고요. GM 판매량 무려 4.3% 상승했습니다. 포드 판매량은 4.2% 상승했죠. 그런데 스텔란티스는 판매량이 15% 감소. 스텔란티스 하면 지프 말고는 떠오르는 브랜드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스텔란티스 어떡하지? 하이브리드 차 판매는 전년 대비 3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요타를 비롯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성과가 두드러지죠.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는 사실 숫자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하이브리드의 성능도 조금 더 나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도 많이 늘었습니다. 신차 판매의 8.7%까지 올라섰네요. 전년도에 7.6%였는데 그에 비하면 조금 상승했다. 미국에서 전기차 타보면 중간에 충전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 충전까지 해야 되는 게 미국인데 충전도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렇게까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전기차가 미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전기차 사용하기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나 홀로 줄어드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현대기아는 지금 미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는데요. 처음으로 170만 대 넘는 판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보다 판매량이
판매량이 더 많이 증가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 자동차 업계들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중에 도요타는 전년 대비 3.7% 판매량이 증가해서 233만 대를 팔았고요. 혼다는 8.8%나 증가했습니다. 142만 대를 팔았고요. 우리가 망했다고 얘기했던 닛산 자동차도 2.8%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2만 4천 대를 판매했어요. 엔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국인데요. 중국은 2024년에 내수에서만 2,6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으로 우뚝 올라선 지 한참 됐죠.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은 1,000만 대가량 차이가 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대수를 다 합쳐보면 3,100만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거잖아요. 중국이 내수 부진, 수요 감소로 중국에서 남아도는 잉여 차종들을 해외에 덤핑 판매하고 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 지금 사상 최다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로 수출되는 양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수요 부진이라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중국 내에 있는 다른 브랜드들을 놓고 보면 수요 부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수요 부진을 좀 핑계로 돌리는 것 같아요. 중국 내 BMW 판매량은 13.4% 감소했습니다. 아우디는 11% 감소했습니다. 벤츠는 7% 감소했네요.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 25만 대를 팔았는데 작년에 18만 대를 판매하면서 26%의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와, 이게 빠질 게 또 있었나? 정말 이 정도라면 공장을 돌리는데 의미가 없는 정도로 너무나 감소했거든요.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예전에 미국에다 처음으로 차를 수출한다면서 완전 감동이었던 적이 있었죠. 세계 최대 시장 대미국에 우리가 수출하다니 이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은 더 이상 1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 시장 그거 뭐 별거라고, 중국 시장을 그냥 버리자, 이러는 분들도 계시던데, 중국을 버리자는 건 뭐 자동차 회사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1등인데 1등을 버리고 나면 어떻게 메이저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현대기아도 꼭 중국에서 순위권에 올라서기를, 그래서 내친 김에 1등까지 차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계 20위권 자동차 제조사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요, 밑에는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건 17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178만 9,226대, 엄청난 판매 대수를 기록했네요. 전년 대비 1% 낮아진 겁니다. 2024년 판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거죠. 테슬라 같이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회사가 갑자기 감소했다니 이거 미래의 성장 동력이 사라진 거구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중국 판매량을 놓고 보면 65만 7천 대, 전년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장에서 판매량이 조금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벤츠, BMW, 아우디 할 것 없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이 다 하락했잖아요. 특히 프리미엄 자동차들의 판매량이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가장 저렴한 자동차가 모델 3입니다. 가장 저렴한 자동차도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자동차의 판매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하락했다면 이건 선방한 거다. 게다가 테슬라는 작년 연말에 모델 체인지를 예고했습니다. 모델 Y라는 것이 곧 나온다는 상황에서 당연히 판매 대수도 어느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겠죠. 미국은 전기차가 더 늘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선호가 증가해서 줄어든 것은 가솔린 차입니다. 테슬라 지금 주식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많은데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5위는 르노 그룹입니다. 226만 4,815대. 닛산이나 미쓰비시는 제외한 거고요.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돼 있네요. 르노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그 중에 르노 브랜드만 1.8% 증가했고요. 다치아 브랜드가 있습니다. 르노의 좀 저렴한 브랜드예요. 예전 같으면 뭐 신흥시장을 위주로 판매되던 브랜드인데 근데 이제는 유럽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치아 브랜드가 유럽에서 꽤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아가 2.7%나 증가하면서 67만 6천 대 판매를 올리게 됐네요. 14위에는 벤츠가 있습니다. 238만 9천 대. 13위에는 BMW가 있네요. 245만 800대.
다임러 AG와 BMW AG는 지금 4%가량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상용차를 포함한 수치인데 BMW가 벤츠보다 더 높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벤츠, BMW, 아우디에서 아우디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그리고 BMW와 벤츠, 이제 그 경쟁에서 BMW가 벤츠를 넘어서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벤츠, BMW가 이거밖에 못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대기아보다 못 팔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던데, 사실은 현대기아가 굉장히 잘 파는 브랜드입니다. 현대기아만큼 자동차를 많이 파는 회사는 세계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대기아가 잘 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 본론 2024년 세계 자동차 그룹별 판매 순위 탑 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들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좌우하는 진짜 엄청난 자동차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세계 3위권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10위권에 올라선 거 생각해보면 2010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밖에 안 된 거예요. 10위권에 올라선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거고, 한번 올라서게 되면 그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그런 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그룹 10위 지리 자동차 그룹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 증가한 327만 2,910대를 기록했네요. 지리 자동차 그룹을 보면 지리, 지커, 링크앤코, 볼보, 폴스타, 로터스, 스마트가 다 한 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르노, 그랑콜레오스, 이 원형이 싱유의 L이라는 자동차인데 이게 지리 자동차입니다. 초기에는 수출을 전혀 하지 않을 걸로 계획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리라는 브랜드를 알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보이에, 하오유에, 비뉴에, 이름이 좀 쉽지 않은데 지리 브랜드의 연간 판매량만 봐도 무려 217만 대, 전년 대비 32%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해볼까? 라는 생각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갤럭시니 아이콘이니 하는 이런 글로벌 이름으로 좀 바꿔가면서 수출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수출은 무려 53% 증가해서 40만 3,900대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리는 여러 가지 브랜드 갖고 있지만 그 중에 볼보 브랜드 판매량은 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4년 연간 전 세계적으로 76만 3,389대를 판매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지리가 볼보를 인수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볼보 그거 뭐 차 몇 대 파는 회사라고 그거 뭐하러 인수하냐? 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정말 형편없는 차를 만들던 지리가 볼보를 인수하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볼보의 플랫폼 기술 다 가져왔고 안전 기술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리가 가진 여러 브랜드들을 쫙 펼쳐놓고 여기에 볼보의 기술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브랜드는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요. 그러면서 볼보 브랜드 자체도 판매량이 크게 증가해서 볼보도 살아나고 지리도 살아나고 지리그룹에 있는 수많은 브랜드도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네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 회사 9위는 닛산입니다. 334만 8,687대, 전년에 비해서 1% 감소했는데요. 지금 혼다와 합병한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무산되고 말았죠. 중국 판매량은 더 심각합니다. 닛산의 중국 판매량은 전년에도 12.2%가 감소해서 69만 6천 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지금 20만 대를 못 파는데 69만 대로 지금 회사 정리해야 된다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긴 하네요. 8위는 혼다입니다. 380만 7천 대, 판매 대수에서 마이너스 5%를 기록했어요. 혼다도 만만치 않게 심각한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혼다는 일본 2위 완성차 업체죠. 지난해 중국에서 85만 2천 대를 팔았습니다. 닛산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대비 전년 대비 중국 판매 대수가 30% 감소하면서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위는 놀랍게도 BYD입니다. 427만 2,145대. BYD가 지금 혼다와 닛산을 제치고 7위를 차지한 거거든요. 판매 대수는 무려 41%나 증가했습니다. BYD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만 파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41% 성장? 해외 판매량을 놓고 보면 전년 대비 71.9%나 증가했는데 엄청난 판매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은 중국 내수가 90%,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판매 6위 포드입니다. 447만 대.
1%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4.2% 성장하면서 최근 들어 판매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포드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8%나 늘었습니다. 97,865대. 전기차 판매 이 정도 돼야죠. 하이브리드 판매도 늘었는데 하이브리드는 40.1% 늘었다고 합니다. 18만 7천대. 링컨 브랜드 판매량도 톡톡히 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는 50.2%, 에비에이터는 62.3%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포드는 유럽에서 판매량이 17% 줄었고요. 그럼에도 미국 내 판매량이 성장한 덕분에 전체 판매량은 1%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5위는 GM입니다. 486만 6천대. 야, 천하의 GM이 5위라니. 제가 자동차 기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GM은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어떻게 GM을 꺾을 회사가 있어?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던 GM인데 이제는 5위에서 허덕허덕 하고 있네요. 게다가 작년에는 판매량이 6%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미국 판매량은 270만 대로 4.3% 성장했고요. 그러면 이상하다. 미국에선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전체 판매량이 6%나 하락했다는 것일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뷰익, 캐딜락 브랜드의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GM 같은 경우는 GM 사이기라고 해서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 회사가 있는데 2018년에 200만 대로 정점을 찍더니 그 이후로 꾸준히 하락해 왔습니다. 중국의 판매량 감소가 GM 전체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늘 합니다. 2024년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 회사 4위는 스텔란티스입니다. 536만 6,389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9%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프, 푸조, 마세라티, 크라이슬러, 피아트 등등등 자잘한 브랜드 다 포함해서 20개 정도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스텔란티스인데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9% 판매량이 감소했고 순이익은 무려 70%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4년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 3위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와, 723만 1248대를 판매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도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1%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판매량이 2% 감소했고 기아는 그대로라고 해요. 미국에서의 판매량을 보면요 3.4% 증가해서 170만 8천 대를 넘게 팔았는데 와, 이건 대단한 거죠. 투싼, 아반떼, 산타페가 현대차 판매량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펠리세이드, 아이오닉5의 판매량도 늘었고요. 기아는 스포티지, 카니발, K3, K4, 텔루라이드 모두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있고요. K4 같은 차는 나오자마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올해의 차 후보에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기아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유럽에서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유럽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럽에서 판매 대수가 3.9%나 줄어들어서 106만 3,517대를 판매하게 됐네요. 2024년 가장 많이 판매한 자동차 회사 2위는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869만 3,123대, 전년 대비 2% 감소했네요. 그래도 선방한 겁니다. 야, 폭스바겐 그룹은 지금 판매의 비중을 좀 옮겨가고 있어요. 폭스바겐의 메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9.5%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너무 커요. 그리고 아우디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무려 13.3%나 줄었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모두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의 판매량도 줄었는데요. 그 대신에 남미와 중미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남미는 무려 14% 넘게 늘었고요. 북미는 6% 늘었으니까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죠. 그렇지만 중국이나 유럽에서 판매되던 고급 차종이 그만큼 판매가 줄었으니까 이 신흥시장은 아무래도 차급이 낮다 보니까 영업이익에서 15.4%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4년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 회사 1위는 토요타입니다. 1069만 5924대. 이번에도 1000만 대를 넘어섰네요.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판매 대수는 마이너스 4%, 조금 줄었어요. 그럼에도 2위인 폭스바겐과 무려 200만 대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금 토요타는 대단하죠.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시험 조작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 토요타를 믿을 수가 없다 등등등의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꽤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토요타 판매도 6.9%가 줄었는데도 미국에서 3.7% 늘리면서 결국 토요타는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 회사들 10개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탑10을 놓고 보면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탑10 중에 중국 그룹이 2개나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중국의 공세가 거세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연 계속 3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BYD만 해도 작년에 40%가 증가했거든요. 지리 자동차도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 증가하면 이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중국 시장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뭐 미국은 그렇다 쳐도 서유럽, 인도, 일본, 남미 이런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때 우리 자동차 대신 중국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럼 한국 자동차 수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물론 중국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자동차가 더 뛰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동차보다 더 가격 경쟁력이든 성능이든 디자인이든 그리고 자동차가 빠르게 발전하는 면이든 이런 것들 모두를 중국차를 능가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야만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